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6월은 아동 인권과 관련된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난민입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가가 말랄라 유사푸자이,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말랄라 유사푸자이는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말 유명한 인권 활동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네. 1997년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 밸리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소녀이기도 합니다. 학교 설립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10살 때부터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 운동을 정말 활발하게 펼쳐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여성 교육 운동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탈레반이 2012년 10월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말랄라의 머리에 총상을 입히고 맙니다. 다행히 영국으로 옮겨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탈레반은 계속 말랄라를 이 표적으로 삼으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말랄라가 정말 대단한 게요. 이 탈레반의 이런 위협이야말로 자신의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당위성을 갖는 숙명인지 재확인시키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전 세계 여성 교육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행보는요, 전 세계에 큰 감명을 주기도 해서요. 그가 만 17세가 되던 201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역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책 우리는 난민입니다. 라는 책은요, 말랄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난민 소녀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어린 나이 때, 소녀일 때부터 인권운동을 시작했는데 올해 벌써 이제 29살 여성, 청년이 됐습니다. 대단한 삶을 일궈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상황을 정말 그 오뚜기처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바뀐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난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난민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추정되나요? 네. 이 UN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무려 6,850만 명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그중에서 2,540만 명이 난민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요.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분쟁 지역들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예멘 또는 시리아 또 콜롬비아나 이라크나 과테말라, 콩고 등지에서 이제 일어난 난민들인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제 한 5천만 명 네. 넘는데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더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집을 잃고 고향을 잃은 것도 큰 슬픔일 텐데 다른 나라에서도 정착하고 살아가는 일도 참 고된 일일 것 같아요. 이 7천만 명에 가까운 난민 가운데 아이들도 꽤 될 텐데요. 이 네. 말랄라가 만났던 소녀들의 이야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우선 이 책 도입부에는요. 우선 말랄라 자신의 이야기를 좀 서술해 내고 있고요. 네. 파키스탄 내에서 말랄라 자신이 국내 난민이 되었다가 총상을 입고 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국제 난민이 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소녀들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담겨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랄라가 총상을 입고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성 교육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이 된 이 자매 자이나브와 사브린의 이야기, 또 시리아 난민인 무준의 이야기, 또 이라크 소수민족 나일라 등 약 10여 명에 가까운 사연이 빼곡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난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몇 해 전 이제 제주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좀 이슈가 됐어요. 바로 이 예멘을 탈출한 국제 난민들이죠. 그래서 이 예멘 난민 자매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이 갑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책 속에 나온 정말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몇 해 전에 우리 제주가 그 제주 난민 이야기가 좀 겪었던 상황인 지역이기도 해서 예. 이 자이나브와 사브린 자매 이야기에 좀 더 시선이 오래 머무르게 됐는데요. 종교 갈등으로 시작한 예멘 내전이 고작 18, 또 16 소녀들을 피난길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자매는요, 미국에 비자 신청을 해두고 이집트 카이로의 먼 친척집에 머무르다가 2년간의 기다림 끝에 결국은 이 미국행 비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언니였던 자이나브만 비자가 승인이 됐고 또 동생인 사브리는 비자가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자매가 함께 신청을 했는데 언니만 비자 승인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사브리는 영영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언니였던 이 자이나브는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요. 이 동생이었던 사브리는 미국행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다시금 비자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미 2년간이나 기다렸던지라 좀 이제 비자를 획득하는 일도 어려운 면이 좀 있었고요. 또 아무리 친척집이라고 해도 언니도 없이 계속해서 좀 머무르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사브리는요,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이 돈을 구하고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배에서 하루 3번 식사를 하고 또 바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무사히 이탈리아로 갈 것을 상상했지만 상상이라고 하니까 지금 좀 불길한데요. 그렇죠. 네. 이런 기대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사실 그 배는요, 난민들을 대거 이동시켰던 일종의 난민선이기도 했는데요. 무려 약 2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승선 티켓을 구입은 했지만 네. 난민선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이 배에 몸을 싣기까지 정말 갖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이 배에 올라서도 정말 온갖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큰 꿈을 품고 네. 큰 돈을 들여서 그 네. 배에 탔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2015년 이후부터 난민들이 대규모로 이제 유럽에 들어갔어요. 그때 승선 가능 인원을 엄청나게 초과한 채 사람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뭐 난파되고 좌초되면서 많은 또 인명 사망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민선에 사브린이 승선을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처참하게가 이루 말할 수가 예. 없는데요. 이 어렸던 사브리는 이 일련의 시간들을 좀 빼곡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책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잠시 일부 좀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거친 바다로 떠났고 파도는 배를 계속 때리며 배전을 넘어오기도 했다. 나는 친구들과 옹송그리고 모여 앉아 침실과 욕실과 하루 3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여객선을 꿈꾸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 마침내 3번째 배에 타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선보다는 분명 더 컸지만 100명 정원의 배였고 우리는 400명이었다.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그 배가 왔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무 지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 즈음에는 가지고 온 음식도 다 먹은 뒤였고 몸을 누일 자리도 없어 앉은 채로 자야 했다. 꾸벅꾸벅 졸다가 아침이 되면 하늘을 보며 생각하곤 했다. 지금 천국에 온 건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그 배에는 콩과 참치, 빵이 있긴 했다. 하지만 콩은 날 것이었고 빵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었으며 그마저 금방 바닥나 버렸다. 화장실도 없었고 상자 하나에 볼일을 보아야 했다. 상자는 빨리 차올랐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앉아있던 바닥으로 넘쳐 흘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네.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상태라도 무사히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면 정말 다행이었는데 아유, 네. 이 배 연료가 또 바닥이 나고 마는데요. 하지만 정말 기적처럼 이 이탈리아 적십자 사회 구조로 정말 천만다행히도 안전하게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와 엄마를 만나기 위해 탔던 이 난민선은요, 결국 어렸던 이 사브린을 영영 미국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었고요. 어린 사브린은 결국 18살의 나이로 난민 캠프에서 만났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요. 벨기에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소녀들의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좀 더 극적으로 와닿았던 게 언니 자이나브의 입장과 그리고 또 이 동생 사브린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가 각각 따로 전달돼서 정말 더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두 자매의 이 상반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언니가 좀 더 잘났기 때문에 이 미국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간의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언니는 큰 고비를 면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 자매였던 사브린은 전혀 다른 삶을 그리게 됐던 거죠. 예, 정말 목숨을 걸고 입국한 만큼 사브린의 여생이 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만 봐도 인권에서 다시 좀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 인권이라는 것이요. 네, 작은 행운이 따라서 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그리고 또 모든 장소에서 이 동일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 책을 통해서 난민의 상황 그리고 특히 이 소녀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